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공부 세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형태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형태수보다 조금 더 큰 단위죠.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막 그 단어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어가 무엇인지, 단어의 개수를 셀 때 어떤 것들에 유의해야 되는지, 단어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한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단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품사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단어와 품사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 구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냥 품사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차차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단어의 형성이라든지 품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제 단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형태소 같은 경우는 자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였고,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은 의존 형태소였죠. 근데 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부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다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어들 중에서 특이하게 자립할 수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는 9개의 품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9개의 품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써보면 명사, 대명사, 수사, 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조사, 이렇게 있는 거죠. 다 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9개의 품사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어미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단어 구분할 때는 어간어미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자체가 그냥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유일하게 단어의 그 단위 중에서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사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머지 것들은 다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어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나머지 것들은 다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성을 갖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조사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철수가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 단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 구분은 여러분 간단해요. 요 밑으로 단어의 특징 나와 있는데, 단어의 수는 어절수 더하기 조사의 수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절수는 띄어쓴 덩어리의 개수예요, 여러분. 띄어쓴 덩어리의 개수. 그러면 요 예로 올라와 보면 철수가 새 옷을 입었다 할 때 철수가 새 옷을 입었다 해서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절수는 4개다. 요 띄어쓴 덩어리의 개수. 그리고 조사의 개수. 조사는 보통 이렇게 명사에 붙어서 쓰거나 다른 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사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가리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가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애들을 그대로 쓸 수 있죠. 을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애를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분리시킬 수 있는 말, 얘를 분리시켜더라도 앞에 단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들, 그런 것들을 조사라고 이야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지우고요. 지우고, 자, 그래서 철수가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했을 때 어절은 4개였고 조사는 하나, 2개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조사수 2개 이렇게 더해주면 총 단어의 개수는 몇 개다? 그렇죠. 6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의 단어의 개수는 6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눠진 걸 보면, 자, 철수가 새 옷을 입었다 해가지고 요 가랑 을만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어절에서 이 조사만 더해주면 그게 전체 단어 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어는 품사 구분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철수는 명사, 가는 조사, 새는 관형사, 옷은 명사, 을은 조사, 입었다 이거 자체는 동사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어를 구분할 때는 어간, 어미를 나누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어간과 어미가 합쳐진
그 한 가지 하나의 덩어리가 그게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6개다. 아까 어절은 말씀드렸잖아요. 띄어쓴 덩어리의 개수다. 그냥 띄어쓴 덩어리대로 나눠주면 된다. 이 어절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나중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이 문장 성분의 개수와 어절의 개수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띄어쓴 덩어리의 개수와 나중에 배우게 될 문장 성분의 개수는 같다. 그리고 단어의 수는 방금 얘기했듯이 어절의 수에다가 조사의 개수를 더하면 된다. 보통 이렇게 구분하면 다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단어를 더 나누면 이제 형태소가 되죠. 형태소를 구분할 때는 어간 어미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간 어미도 나눠야 되고 접사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구분에서 단어를 나눈 거에서 어간이 있는지, 어미가 있는지, 접사가 있는지 생각해서 더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철수는 더 나눌 거 없고, 가 없고, 새 없고, 옷을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간 어미가 나눠지죠. 어간 입, 다 어말 어미. 어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니까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네요. 당연히 형태소의 개수는 단어의 개수보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해서 어절, 단어, 형태소로 구분이 된다 해서 여러분들 문장을 적어놓고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어절이 몇 개인지, 단어가 몇 개인지, 형태소가 몇 개인지. 뭐 생각나는 게 없으면 그냥 뭐 아무거나 뭐 보이는 문장들을 그냥 나눠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죠, 여러분. 자, 밑에 이제 내려와 보면 이제 단어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단어의 수는 품사의 수와 일치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품사의 수와 일치한다. 이 단어의 개수 세는 방법 외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의 단어는 항상 붙여 써야 한다. 그렇죠? 하나의 단어는 띄어 쓰지 않아요. 항상 붙여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사과나무가 있다. 사과 나무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 사과도 단어고 나무도 단어잖아요. 그럼 띄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죠? 여러분 이 사과나 나무는 단어이자 형태소인데요. 왜? 더 나눌 수 없으니까 형태소이고 그리고 자립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이자 형태소인데 얘는 각각이 사과와 나무가 더해져서 각각의 단어가 더해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돼서 하나의 단어가 되면 띄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돼지와 고기가 더해져서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된 거잖아요. 돼지, 고기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된 거니까 하나의 단어가 됐으면 띄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어? 응. 그것도 문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너 아침에 뭐 먹었니? 밥.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단어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단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절, 단어, 형태소 이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니까 한 문장 정도만 한번 해보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임의로 하는 문장을 적어볼게요. 자, 철수가 다시 쓸게요, 여러분. 이 컴퓨터로 쓰니까 원래도 글씨를 못 쓰는데 더 못 쓰겠어요. 철수가, 파란, 지우개를, 샀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자, 이 문장 한번 나눠보죠,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절은 몇 개고, 뭐, 단어는 몇 개고, 형태소는 몇 개일지. 자, 어절부터. 단어, 형태소의 개수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절은 쉽겠죠? 그냥 띄어쓴 덩어리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죠? 어절은 하나, 둘, 셋, 4개다. 자, 어절 4개다. 끝났습니다, 그쵸? 어절은 4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개수. 단어의 개수는 어절의 개수 4개에다가 이제 뭘 더해야 됩니까? 조사의 개수를 더해야 되겠죠. 자, 조사의 개수를 더하면 되겠죠. 자, 조사의 개수 이미 셌죠, 여러분? 여기 가, 그죠? 를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2개 더하면 단어의 개수는 몇 개다? 그죠? 6개가 나왔다. 그럼 단어의 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요거 나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파라는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간 어미니까 이건 형태소 구분할 때 나눠줘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형태소를 구분해 보시자.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인데요. 자, 어떤 색이 잘 보일까요? 이 색깔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더 나눠야 되겠죠. 이미 이제 단어로 구분은 되어 있고, 자, 그럼 형태소로 나눠보면, 자, 맞는지 여러분 멈춰놓고 아직 안 하신 분은 그냥 보시지 말고, 멈춰놓고 해보시고 보세요. 자, 철수, 가, 파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파랗다, 파랗고, 이렇게 가지죠. 그럼 여기서 파라, 니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히읗이 탈락한 거예요, 여러분. 히읗 탈락 현상 때문에 히읗은 니은 앞에서 탈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탈락해서 그런 거지. 아, 이게 눈이 너무 부시네요. 색깔이. 눈이 너무 부셔요, 여러분.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여기 좀 지워주고. 자, 다시요. 자, 여기 나눠주고 철수, 가, 파라, 니은인데 얘는 파랗다, 파랗고 했을 때 파랏이라고 하는 어간에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나눠야 된다. 자, 요거 좀 주의하셔야겠죠. 우선 지우개는 나눠질 거고, 요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우다, 지우고 이렇게 했을 때 지우라고 하는 어근에, 그렇죠? 용언의 어근에다가 개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도구를 나타내는 접사.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씩 형태소. 접사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사다 같은 경우는 사다겠죠. 나눠줬어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죠? 그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 말음이 at이 들어간 거다. 자, 그러면 형태소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다. 자, 형태소는 9개가 되겠네요, 여러분. 다 제대로 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막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문장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자,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죠. 자, 푸른 산에서 연을 날렸다.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절, 단어, 형태소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멈춰놓고 나눠보시고 다시 해보십시다. 자, 우선 어절로 구분해보죠. 어절. 자, 어절로 나눠보면 당연히 그냥 푸른 산에서 연을 날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다. 그래서 어절은 네 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어로 나눠봅시다. 자, 단어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죠? 자, 조사의 개수. 이 나눈 거에서 조사의 개수만 더하면 되니까 하나, 둘, 이거 조사죠. 셋, 넷, 조사죠. 5개. 그래서 자,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여러분. 그쵸? 6개. 됐죠? 자, 마지막 형태소. 자, 꼭 형태소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형태소를 해보죠. 자, 형태소. 푸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이렇게 했을 때 푸르. 그러니까 여기 푸르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니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푸르, 니은. 어간에 어미가 붙은 거다. 하나, 둘 해서 셋, 넷. 에서는 하나의 조사입니다. 자, 다섯, 여섯. 이거 날렸다. 뭐죠? 기본형은 날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풀어보세요. 이게 축약이 되어 있는데 날리었다예요, 여러분. 그럼 기본형에서 날다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거, 날과 다, 어간 어미로 나눠질 건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죠? 리가 들어갔어요. 날리다, 날게하다, 사동접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도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요게 또 뭐가 들어갔죠? 과거 시제, 엇도 들어갔네요. 얘도 들어갔네요. 그러면 날렸다는 간단해 보이지만 형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형태수가 4개인 거예요. 날다 사이에 리와 엇. 얘는 사동 접사. 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자, 그럼 이제 다 맞았나요, 여러분? 푸르 하나, 둘, 니은 둘, 산 셋, 에서 넷, 연 5, 을 6, 날 7, 리 8, 엇 9, 다 10. 그래서 형태수는 10개가 되겠네요. 다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한번 해보시고 이제 좀 연습을 하시면 금방금방 잘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꼭 복습하시고 문제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